그래서 왜 캐스팅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고 감독님은 왜 예진 엄마가 예뻐하는지 모르겠고 하셨고 영만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 배우라면 이 정도 욕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에 서는데 아니 무대에 오랫도록 계속 서 있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한데 그거보다 분량을 적은 걸 주니까 60만 원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죠. 이제 준이 어머니가 이번에 연극을 올리신다. 그 잡기자랑이라는 연극을 올리는데 김태형 감독님이랑 통화를 해서 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하필이면 캐스팅 발표가 거기 사신대요. 그런데 이제 가운데 분위기 진짜 안 좋았고 영광 어머니가 나가라고 그래서 이제 그 김태형 감독님도 오늘 잠깐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한 2시간 있다 나오시면 오늘은 촬영 못할 것 같고 어머니들이 두 분이 그만두셨다고 그래서 아 진짜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배역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믿지는 않았어요 그 말이. 그러다가 그러면은 이걸 홍보영상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어머니들이 안 모이시니까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럼 댁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조금씩 연습하시는 거랑 인터뷰 좀 섞어서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댁으로 방문을 하게 됐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영광 어머니께서 홍보영상 한 1, 2분짜리 찍으러 가는데 3시간 정도 저를 붙잡고 계속 왜 캐스팅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고 너무 억울하고 감독님은 왜 예진 엄마가 예뻐하는지 모르겠고 하셨고 예진 어머니 되게 그러고 나서 방문했는데 예진 어머니 너무 힘들어. 제가 이 역할을 위해서 15kg를 뺐고 이렇게 하면서 예진 어머니도 한 1시간 넘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 어머니들이 저는 진짜 질문 2개 준비해갔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할 정도의 마음속에 이야기가 많다면 이 기록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작품을 찍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억울했었어요. 그 조가연이라는 역할이 그 아이가 우리 예진이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이 역할 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배역 정하는 날 감독님이 배역을 정해주시는데 조가연은 정해진 엄마 이렇게 하니까 저도 모르게 아싸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영마언니하고 그 언니가 저를 그렇게 미움만 했겠죠. 그 처음에 나온 대본에 조가연하고 하나영이 대사량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 주인공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언니가 영화에서 감독님한테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전 작품도 예진 엄마가 주인공을 맡았었고 이번 작품도 주인공을 맡았고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게 저는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알았고 그래서 좀 사실은 억울했었어요. 영만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죠? 아니 배우라면 이 정도 욕심은 있어야 되잖아요. 무대에 서는데 아니 무대에 오랫도록 계속 서 있고 싶고 많이 하고 싶고 한데 그거보다 분량을 적은 걸 주니까 60만 원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돌이켜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그걸 다투고 막 사람 누가 그만두고 이럴 정도로 이거 심각했었나 싶은데 그때는 엄마들이 이 연극을 이제 한 2작품을 하고 나서 3번째 작품이니까 그렇게 욕심낼 만도 했던 거예요. 약간 이제 연극에 막 이렇게 재미가 붙고 뭔가 이제 진짜 내가 지금 정말 배우로서 이제 뭐를 좀 하고 싶은데 지나면서는 저는 제 역할이 가장 최고의 역할이었다고 빅히트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그 단원구에서 공연하기까지는 연극 공연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었어요. 처음에 공연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 근데 저희도 한다고 한 걸 엄청 쉽게 결정한 게 아니라 단원들 포함해서 감독님 포함해서 굉장히 심사숙고 끝에 한다 결정을 내렸는데 그게 몇 번씩 번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도 나고 이제 불러도 안 가겠다.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너무너무 짜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시 공연 날짜가 잡혔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아이가 다녔던 그 학교에 그 후배들이 있는 데서
한 번 더 엄마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을 한 번 더 검색해서 선배들을 더 기억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무대 그 강당 무대에서는 또 예진이가 또 학교 행사에서 또 했던 곳이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똑같이 저도 올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결정이 난 뒤부터는 굉장히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빨리 가서 하고 싶고 좀 더 잘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딱 끝나고 나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뿌듯하고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단원고 공연을 하자 말자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이 두려웠어요. 사실은 저기 보신 것처럼 아이들과 똑같은 교복을 입고 우리 그 똑같이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관객으로 마주하면서 이 연극을 보여줄 때 정말 바라보는 아이들은 어떻게 이 연극을 바라볼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많이 걱정되고 좀 두려운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이 4.16에 대한 기억으로 더구나 다른 학교도 아니고 단원고등학교에서만큼은 이 4.16에 대한 기억을 교훈 삼아 정말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 상영도 아이들이 직접 그 영화 상영을 준비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조하시고 그렇게 준비해서 영화 상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단원고등학교에서만큼은 그래도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이 4.16을 정말 함께 기억하고 그러는 학교가 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에요. 이번에 상영회 한 것도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좋은 그런 기억이었어요.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 단원고 공연이 잡힐 거라는 거를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영화에 일어난 사건이 그때 일어날 거라고 예측하지 않고 촬영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찍었냐라고 한다면 저희는 사실 거의 모든 연습과 공연을 다 따라다니면서 다 찍었고 그리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촬영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조금 발견해 나가는 방식이었었는데 다음에 또 이렇게 이런 분들 내가 만날 때 설레이고 보고 싶고 기쁜 사람을 또 만나서 이런 오랜 시간 따라다닐 수 있는 그런 분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아직 좀 자신이 없다. 그래서 또 이런 걸 하나 해 막 이랬을 때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혹시 김태환 감독님과 어머니들 관련해서 현실 에피소드나 이런 게 있으신지? 저희 사실 다큐멘터리 열정 시작할 때도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어머니들 찍고 싶어 했던 다큐멘터리 팀들이 좀 어머니들 무례하게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저를 뭐 믿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이 쟤도 계속 따라다니면 우리 너무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있었을 때 이제 김태형 감독님께서 어머니들을 좀 제가 없을 때 설득해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랑 따로 만나서 어떤 규칙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말씀하셨죠. 모든 어머니가 똑같은 분량으로 나와야 된다 끝까지 저희랑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영화 보셨잖아요. 이렇게 사랑스럽고 매력 철철 넘치는 엄마들인데 어떻게 떠나시겠어요. 농담이면서 진담이고요. 저희 감독님이 지난번에 어디인지 인터뷰를 예진 엄마 날 가가지고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은 우리 엄마들 만나가지고 함께 작업하면서 본인이 더 많은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엄마들을 똑같이 저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되게 좀 감사했거든요. 영화 찍는데도 아무 많은 고생이 있었겠지만 저희 감독님은 보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극한 직업이라고 해요. 우리 감독님 보고 아주 힘들게 하고 하니까. 근데 이제 감독님은 그 말씀하시는데 좀 감사했던 게 엄마들이 이렇게 어떻게 내가 이 엄마들과 만나서 연극을 이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뿌듯하다고. 영화를 보시면 저는 이제 어떤 지점에서 깜짝 놀랐던 것은 생존자인 애진 엄마 김순덕 씨가 같이 공연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언니는 생존자 엄마면서 이제 저희 곁에 들어오기가 우리한테는 그래요. 저희가 먼저 손 내밀어줘서 고맙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반대거든요. 그
밖에 사람들과 생존자 가족들과 우리 아이들은 희생자 아이들은 모두 다 같이 희생자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그 언니가 가끔씩 그런 말을 해서 저를 부끄럽게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기는 이 연극에 있으면서 함께 있으면서 우리 엄마들이 빛나게 해주고 싶다, 옆에서 그런 얘기를 가끔씩 했었거든요.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 둘이가 주인공 자리를 갖고 다투는 그런 게 보여져서 언니한테 너무 부끄러웠고 그리고 그 언니가 지금 계속 저희 옆에서 하는 게, 애진이가 그랬대요. 참사 났을 때 바로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진상규명 되는데 우리 친구 엄마들하고 옆에서 계속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연극으로 들어올 때는 연극을 하겠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저희들 도와주고 스텝 역할이라도 해주겠다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마침 용역강파라는 단역 하나가 있었는데 감독님이 해주시라고 했는데 몇 번 거절하다가 하게 돼서 이제 저희하고 지금까지 하게 돼서 너무너무 그 언니가 있어서 우리는 좋아요. 좋고 에너자이저고, 우리가 좀 다운됐을 때 막 업 시켜주고 너무너무 저희는 힘이 되는 언니예요. 저는 영화 보면서 또 많이 생각한 건데, 애진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러면서 너무나 미안했고, 그리고 또 너무나 감사했고, 애진 엄마한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 듣기로는 우울증 약도 먹고 되게 힘들어하고, 공연 갔다 오면 집에서 신발 벗으면서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한참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가 저희 옆에서 생존자로서 저희 다 유가족 엄마들 곁에서 이렇게 함께 한다고 그러면서 본인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면서 영화를 보면서 특히나 더 그런 미안하고 정말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근데 애진 엄마가 굉장히 착해요. 비주얼도 정말 배우답게, 가장 우리 연극팀의 비주얼 담당인데 너무 얼굴도 예쁘지만 정말 마음씨도 너무너무 곱고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 힘들 때마다 옆에서 늘 응원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저 같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애진 엄마 같이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언니가 솔직히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진이 얘기를 그냥 무심결에 딱 했다가 우리 눈치 보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속상해서 언니 그러지 말라고, 애진이 크는 성장 과정을 보면서 우리 아이를 상상할 거니까 제발 좀 얘기 좀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울면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고 저희도 같이 하고, 정말 그 정도로 배려심이 많은 네, 저는 연극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원래 좀 경쾌하고 발랄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사 이후에는 사실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는 늘 슬퍼야 될 것 같고 맨날 울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그런 슬픔에 되게 많이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극하면서 달라진 건, 저희 감독님이 이 연극을 처음에 시작할 때 엄마들에게 합법적으로 웃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대본 읽기 모임 할 때부터 대본 가지고 오신 게 굉장히 유쾌하고 재밌는 대본을 가지고 와서 엄마들이 처음에는 읽지도 못했는데 읽으면서 조금씩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연극이 됐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공연하고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되게 연대하고 그러면서 힘을 많이 얻고, 그래서 그 친구들도, 그 연극하는 친구들이 되게 좀 힘들게 대학로에서 공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술인들 배고프다고. 그 친구들 보니까 정말로 그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올해 제가 이영만 연극상, 우리 아이 이름을 건 연극상을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4개 부문에 우선 처음으로 연극상 해서 시상도 하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나라에 대해서 분노와 원망과 이런 울분이 더 많았다면, 이제는 저희가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이렇게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아프지 않지는 않지만 그냥 좀 더 사회에 저도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받은 사랑과 위로를 좀 나눠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꿋꿋하고 씩씩하게 좀 활기찬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회욕을 겪으면서
제가 겪어보지 못한 삶을 엄청 많이 사는 과정에 영만 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연극을 하면서 장기자랑이 영화가 나오면서도 제가 감사했던 게 아프지 않은 세월호 영화를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4.16을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저희 보자마자 눈물 터뜨리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따뜻한 영화를 가지고 영화를 개봉하면 이렇게 보면서 따뜻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질문이라기보다는 바라는 게 있다면은 저는 더 두 분이서 아니면 그 극단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보다도 세월호 투쟁 이런 거 좋아요. 저도 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그 이후에 다른 주변 지인들과 같이 행동을 했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거지만은 박유신 이미경 배우님께서 그렇게 배역을 두고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욕심을 내고 배역을 위해서 저 배역을 나한테 맞는데 내가 저 배역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저는 박유신, 이미경 배우님 나중에 레드카펫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지금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이 영화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따뜻하고 감동적이고 너무 어머님들이 캐릭터가 정말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있는 그 4.16이라는 것 때문에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모든 것들이 감동적이면서 짠하고 그냥 엄마들의 마음을 느끼시기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건 정말 영화가 슬픈 게 아니라 감동적이어서 너무 좋은 영화라고 많이 소개해 주시고 아직도 오랫동안 지금 저희 이 장기자랑이 이 시중에서 걸려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4.16 이후부터 모두 다 너무 아팠잖아요. 지금도 아프고 이 영화가 그런 아픔을 조금이라도 치유해드릴 수 있는 그런 위로가 되는 분명히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아팠던 분들에게 이 영화 너무 좋고 위로가 되는 영화니까 꼭 보라고 돌아가시면서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 하실 말씀 그러면 저희 마치겠습니다.